예, 그럼 한때 중동 현장에서 외교관을 지내신 두 분과 함께 이번 전쟁의 맥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분수령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분수령 첫 번째. 지금 미국 이란 협상 중이라더니 세 번째 미국 항모가 도착한 거 아니냐. 과거 이스라엘 대사를 지내신 마영삼 대사님께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마 대사님, 그러면 세 번째 항모까지 왔으면 언제라도 미국 공격할 수 있게 준비 태세를 다 갖춰놨다. 지금 위기 아닙니까, 그러면? 네, 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방향은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면 협상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협상에서 원래 생각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은 예. 무력 공격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략 자산을 계속 모으고 있고 이미 지상군은 이미 거기 도착을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트럼프 대통령의 예. 전형적인 강온 전략을 한꺼번에 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동작전 투트랙 전략이 언제라도 이란을 바로 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저 무력 시위로 보여주는 거다. 네, 그래서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최대 압박 이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란에서 대사를 지낸 김영목 대사님 처음 뵙습니다. 이게 근데 무력 준비하는 미국의 규모가 거의 뭐 10,000명 정도 지상군 투입까지 가능한 정도. 세 번째 항공모함 위력도 대단한데 이 정도면 미국이 협상이 다 됐다고 그냥 저 주둔해 있는 미군 병력을 바로 빼지는 않을 것 같아서요. 그게 이제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예. 만약에 이제 휴전을 얘기하잖아요. 휴전이 확대되거나 아니면 지금 종전을 말씀들 하시는데 예. 종전이라 그러면 이란 입장에서는 예. 최소한 이란 입장에서 보면 종전이라는 게 모든 것이 정리돼서 예. 이스라엘까지 포함해서 이스라엘과 지역 문제가 전체가 이제 포함되고 자기들 배상 문제까지 다 포함해서 모든 것이 다 이제 이루어지는 게 종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 끊어 죄송합니다만 이란이 이번 전쟁으로 86조 원이 증발됐다고 하는데 그 정도 비슷한 돈이 재건 비용으로 뭔가 돈으로 협상이 안 되면 앞으로 종전까지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란이 굳이 어저께인가 그저께 2,700억 불을 얘기를 했거든요. 돈 얘기를 했죠. 네, 그리고 거기에 책임에는 미국,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예. 걸프국 5개 국가를 거명했습니다. 예. 5개 국가를 거명하고 나온 거는 분명히 그 문제를 이제 걸고 나오겠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종전은 아니고 미국이 함선과 이제 군사력을 이끌고 예. 와서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를 이제 보고 철수를 하든지 한꺼번에 하든지 단계적으로 하든지 뭐 이제 봐서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단계까지 완전히 철수하는 단계까지 가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저 항공모함이 세 척이 집결했다. 이게 병력이 6,000명이 탑승했다는 게 간단치 않은 문제여서 두 분 다 이제 양동작전 혹은 협상력을 극대화한다는 데는 동의하신 것 같은데 네. 두 번째 분수령 바로 가보겠습니다. 아마 2인물일 거예요. 관건. 바로 이스라엘의 총리 네타냐후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대사를 지내신 마영삼 대사님. 네. 이게 네타냐후는 확실히 트럼프 대통령과의 뉘앙스가 많이 달라서 레바논, 헤즈볼라 여전히 전시 상황. 이 발언을 놓지 않는데 그러면 사실은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레바논 정상이 만난다고 하더라도 숨통이 트이기는 어려운 거 아닙니까? 네,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만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총리와 레바논의 대통령입니다. 예. 가장 중요한 요소가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입니다. 예. 그런데 헤즈볼라는 이 회담에 대해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 무장 해제가 합의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키지 않는다. 우리는 무장 해제 당하지 않는다라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 헤즈볼라는 정부군이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부군이 훨씬 더 약합니다. 예. 헤즈볼라보다. 그래서 헤즈볼라를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예. 따라서 어떤 합의가 나온다 할지라도 이거는 임시 방편일 뿐이고 아하. 일정한 시간만 지나면은 다시 또 전쟁이 개시가 될 것입니다. 김 대사님 이게 네. 참 변수가 네타냐후 숨통 트일 공간을 마련하라는 것이라는 34년 만의 정상회담에 트럼프 대통령이 큰 의미를 부여하지만
실제로 아까 제가 브리핑한 거에 봐도 외신들 얘기도 좀 달라서요. 네타냐후 총리가 저렇게 전쟁을 이어갈 심산을 계속한다면 이거 상황이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저는 꼭 네타냐후 개인의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레바논이 역사적으로 보면 예. 모든 정파들이 거기 모여서 그 갈등도 하고 레바논이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예. 레바논이 테러와 분쟁의 본산지였습니다. 아하. 오랫동안. 아하. 그래서 거기서 헤즈볼라가 탄생을 했고 예. 헤즈볼라는 이란이 이제 이때다 하고 우리 이제 새끼다. 예. 우리 오른팔이다. 어허. 우리 다리다 이러고서 이란이 자기 자식처럼 키운 무장 세력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헤즈볼라는 따로 놉니다. 이제 그 이스라엘 내에서 레바논 내에서 이제 하나의 정파긴 하지만 완전히 정부 말 안 듣고 자기들 독자적으로. 그럼 이번 전쟁의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 저 공과 둘 사이에는 전쟁이 계속되고 이스라엘과 이란이 왜 싸우냐 하는 것도 이 문제와 아주 관련이 깊습니다. 예, 마 대사님이요? 네, 지금 김 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타냐후 총리가 과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했으더라도 종전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 만약에 이란과 미국 간에 그러한 합의가 이루어진다. 그럼 네타냐후 총리가 어떻게 하느냐?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네, 그렇습니다. 종전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을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은 예. 이스라엘은 미국의 지원 없는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을 존중할 것이고 예.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또다시 공격할 찬스를 찾을 겁니다. 예, 뭐 두 분의 말로 좀 입체적으로 분석은 된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분수령 가보겠습니다. 아마 두 분도 예상을 하셨을 거예요. 아마 이번 주말이 뭔가는 이루어질 것이다. 깜짝 놀랄 만한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럼에도 아까 분수령 첫 번째, 두 번째를 보면 분위기는 여전히 불투명해서 이번에는 김영목 대사께 질문을 드릴게요. 종전까지는 좀 어렵고 실제로 휴전도 단기 휴전 정도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게 합의가 쉽지 않겠다는 불투명하다는 전망도 많이 나와서요. 네, 저는 그 휴전을 좀 더 길게 해서 무기한 휴전까지는 갈 수 있다 하더라도 예. 정말 이란이 생각하는 종전, 그야말로 모든 적대기가 종식되는 종전은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마영삼 대사님, 이게 이란 입장에서 이런 거잖아요. 종전의 확답을 안 받으면 언제든 미국이든 또 이스라엘이든 본인을 공격하니까 그 확답을 받고 재건 비용을 받지 않으면 어떤 협상도 이루어지지 않을 텐데 근데 단기 휴전이 되면 그럼 파키스탄에서 두 번 만나든 세 번 만나든 큰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중동의 비극입니다. 아하. 이 문제가 매우 역사가 깊고 예. 양측에서 화해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안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 휴전을 하고 한동안의 평화가 유지되고 그리고 나서 또 시간이 지나면은 똑같은 또 공격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저도 그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지금 지쳤기 때문에 다 휴전이라는 휴식 공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6.7주 됐으니까 전쟁도 네네. 지리해지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너무 경제적 힘들죠. 타격도 많은데 네, 네. 예.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란도 자기도 살아야 되잖아요. 이란도 돈도 좀 그래- 필요하고요. 네, 그렇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너무 민생이 어렵거든요. 지금 레바논은 완전히 피폐한 나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단기 휴전 정도로 일시정지로 모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 왜냐하면 여전히 전쟁이 다시 불붙을 가능성들이 농후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중동 현장에서 외교관을 지내신 두 분, 마영삼 전 이스라엘 대사, 김영목 전 이란 대사와 함께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전쟁이 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미군 중부사령부가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작전에 투입된 민 해군 함정에서 나오는 실제 경고 방송을 공개했습니다. 그 목소리 직접 듣고 오시죠. The U.S. has announced a formal blockade of Iranian ports and coastal area. This is illegal action. All vessels are advised to immediately return to port if leaving and discontinue transit to Iran if that is your next port of call. Vessels will be boarded for interdiction and seizure, transiting to or from an Iranian port. Turn around and prepare to be boarded. If you do not comply with this blockade, we will use force.
휴전은 잘 유지가 되어가는 상황 같고 호르무즈 역봉쇄에 나섰는데 호르무즈에서의 어떤 미국 작전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경고 목소리를 듣고 오셨고요. 지금 조지 부시호가 중동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병력이 한 6천 명 정도가 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착을 21일쯤 한다는데 이 날짜가 중요한 게요. 휴전, 2주간의 휴전이 끝나는 날짜가 바로 21일입니다. 조지 부시호까지 도착을 하게 되면 일대 10,000명 정도의 미군 병력이 배치가 되는 건데요. 문성무 센터장님, 네. 뭐 협상을 계속 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병력도 추가로 보내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휴전이 진행되고 있고 또 1차 협상이 결렬됐지 않습니까? 그리고만 물밑에서 추가 합의를 위한 그런 움직임들이 분주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아마 조만간 뭐 타결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또 이란이 마지막 그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핵 문제와 관련해서 호르무즈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으로서는 이미 이 항공모함 이 2기의 항공모함이 이미 현지에 있고 지금 조지 부시호가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21일쯤 도착인데 네. 21일이 휴전이 종료되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종료되는 날인데 그때 도착할 걸 지금 이렇게 공개하고 이러느냐. 제가 볼 때는 일단 이란 측에 마지막 휴전이 종료되는 순간까지 이란 측에다가 압박을 행하는 것이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묘수를 꺼낸 겁니다. 다시 말하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게 아니라 네. 이란의 항구를 봉쇄한 거거든요. 대이란 봉쇄입니다. 근데 이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란 입장이 지금 바뀌고 있는 것 같고 중국도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만약에 마지막 순간까지 이란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우리는 추가적으로 휴전이 이제 종료되고 군사작전으로 돌입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선택지가 많으니 예. 그렇게 가지 말고 우리의 입장을 수용해라라고 하는 압박 차원에서 이렇게 군사력을 전개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부시호뿐만이 아니라 이달 말경에는요. 11원정군 여기는 안 나옵니다만 네. 해병 11원정군 그다음에 이 강륙 상륙함도 같이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후의 상황이 상당히 이란에게는 훨씬 더 불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 협상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일단 호르무즈 해협 쪽으로 계속해서 병력도 배치하고 있는 미국입니다. 근데 미국이 역봉쇄를 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3단계로 역봉쇄가 좀 진행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영종 기자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단계를 거쳐서 역봉쇄를 한다는 건가요? 먼저 이제 탐지를 하는 게 기본이겠죠. 그리고 아까 방송에서 봤듯이 이제 경고 방송을 합니다. 네. 그리고 말을 안 들으면은 고속 단정이나 이런 게 유조선이나 화물선에 붙어가지고 직접 이제 물리적인 조치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게 우리가 역봉쇄라 그러니까 뭐 이란의 봉쇄에 대응하는 수준의 어떤 봉쇄를 또 하는 거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이거는 이란이 하는 호르무즈 해협 일대의 봉쇄와는 차원이 다른 네. 쉽게 말하면 페르시아만에서 호르무즈 해협으로 그다음에 오만만에서 아라비아 해까지 이르는 이 지역의 전체를 해상이나 연안 여기를 다 지금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저기 지금 뭐 어떻게 탐지하느냐 이 넓은 해역을 이런 거 궁금하실 텐데 네. PH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가 이전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런 감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뭐 대형 헬기 정도의 수준에서 대잠 초계기를 운용해 왔는데요. 예. 저거는 우리가 해외여행할 때 많이 타는 보잉 737 여객기를 개조한 겁니다. 아, 엄청 크기가 그래서, 크네요. 네, 악천 후에도 모든 거를 탐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부에 각종 무기들이 다 탑재돼 있습니다. 뭐 네. 경어뢰라든가 하푼 대함 미사일뿐만 아니라 정밀 타격 무기인 제이뎀까지 탑재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뭐 화물선을 직접 공격하지는 않겠지만 그만큼 저 포세이돈 한 대가 떠 있음으로써 이 일대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란 전체 해안을 지금 미국이 사실상 완전히 장악하고 통제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미군 중부사령부의 SNS에는요. 호르무즈 해협의 어떤 봉쇄 작전에 나선 모습을 계속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봉쇄 과정 그 결과도 계속해서 SNS로 올리고 있는 건데요. 문성훈 센터장님. 네.
뭐 시시콜콜 저 바다에 떠 있는 함정 모습을 공개하는 거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란에 대한 차단, 봉쇄 작전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에 대해서는 차단과 봉쇄를 하지만 나머지 호르무즈 해협, 페르시아만을 오가는 이란과 관계없는 선박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행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제권을 주장하면서 전 세계 경제를 인질로 잡았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예. 그러니 더 이상 불법적인 그런 호르무즈 통제권 주장하지 말고 우리의 요구를 들어라 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미국의 함정이 호르무즈 가까이에 들어가면 이란이 반드시 때릴 텐데 그걸 미국이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만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란으로 들어가는 거는 지금 뭐 여러 척들이 들어갔다가 회항을 하고 이쪽에서는 페르시아만 쪽으로 드나드는 거는 10척 이상이 이미 드나들었다고 하는 것이 현재 포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란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고 이 페르시아만을 드나드는 걸 꺼리는 나머지 유조선이나 각종 나머지 선박들에 대해서도 안심을 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미국이 하고 있는 역봉쇄 작전이 좀 먹히는 걸까요? 호르무즈 해협의 미묘한 기류 변화가 포착됐습니다. 그동안 강력하게 무력 대응을 고집해왔던 이란이 뜻밖의 제안을 내놨다는 보도가 나온 건데요. 앞선 이란 측의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죠. مدیریت تنگه هرمز را به مرحله جدیدی وارد خواهیم نمود و دریای عمان تهدید شود هیچ بندری در خلیج فارس و دریای عمان در امان نخواهد بود. 저렇게 강경했던 이란인데 약간의 어떤 좀 개방을 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이 나온 건데요. 오만의 영해를 지나는 선박에 대해서는 좀 개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현종 위원님, 네. 협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왜 입장이 바뀐 걸까요? 좀 전에도 이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지금 미국의 압박 전술이 조금씩 통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조짐들이 바로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뭐 이란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 저러더라도 안 된다라고 하면 될 텐데 문제는 지금 미국의 전력이나 이런 것들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 특히 이제 항구가 다 맡기다 보니까 지금 본인들의 지금 그동안 사실은 이란이 이 봉쇄됐을 때 자기들의 기름을 팔아서 굉장히 큰 수익을 올렸습니다. 자기들의 어떤 기름만 이렇게 수출을 해서. 그래서 근데 문제는 지금 미국이 이 항구들 다 봉쇄해 버리니까 생필품이나 그다음에 지금 이 수출 자체가 막혀버린 거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조금씩 타협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오만 해협 쪽으로 통항하는 데 대해서는 허용할 수 있다라고 지금 해서 여기를 통과하는 사례가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그럼 그만큼 아마 이제 이란 입장에서도 미국의 어떤 역봉쇄에 대해서 강한 압박을 받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일단 16일 날 이제 협상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겨냥해서 조금의 어떤 이 양보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아까도 우리가 화면으로 봤지만 항모가 지금 3대나 떴습니다. 항모 3대라 그러면요 아마 웬만한 국가의 공군력을 훨씬 뛰어넘을 겁니다. 그게 지금 집중적으로 배치되고 있고 이미 이란은 항공망이 전부 다 붕괴돼 있잖아요. 네. 공군이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 이제 만약에 이 협상이 틀어지면 엄청난 공격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이 결국 이런 양보안을 지금 수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현종 위원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오만을 통해서 통항을 한 배가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영종 기자님, 네. 몰타 국적의 선박이 통과를 한 것 같네요. 네. 지금 뭐 이란 입장에서는 캐슘섬과 라라크 섬에 어떻게 보면 톨게이트를 세워가지고 좀 뭘 받아내려고 이렇게 했는데 미국의 이 해상 봉쇄로 인해 가지고 지금 좀 어려운 입장이 됐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몰타 선적의 초대형 유조선 아기오스 파리리오스 호가 지금 여기를 통과를 한 이런 게 저 항적을 통해서도 이제 분명하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뭐 국제사회에서는 사실 이란도 또 미국도 이런 해상 봉쇄를 하는 게 불법적이다. 통행의 자유를 지금 해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번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란의 어떤 봉쇄 이런 것보다는 지금은 미국의 통제에 의해 가지고 미국이 지금 허용하는 선박들의 통과 이런 숫자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미국은 지금 이란 항구에서 출발하거나 이란항을 목적지로 하는 이런 선박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금 또 통제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이란에서 물론 강경한 목소리가 아예 잦아든 것은 아닙니다. 모우엔 레자이라고 해서 이란 최고 지도자의 군사 고문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호르무즈 해협의 경찰이 되고 싶어하는 것 같다. 만약에 미군이 이란의 지상을 침공할 경우에는 수천 명을 인질로 잡아서 돈을 받아낼 수 있으니까 오히려 좋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문성무 센터장님, 네. 뭐 온건파도 있고 강경파도 있긴 합니다만 이란이 또 이런 얘기를 세게 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그래서요 저는 이걸 보면서 지난번에 미국이 이제 F-15 전투기에서 떨어진 그 추락한 무장 장교를 정말 극적으로 구출해냈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그 인원이 이란 측에 잡혔다면 정말 미국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그런 어려움에 처할 수 있었겠다. 미국이 온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이제 구출을 해냈거든요. 여기 보면 지상 침공 하면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예. 미국이 지상 침공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인원을 구출하기 위해서 지상작전을 한번 특수작전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상을 침공할 그럴 가능성은 물론 뭐 병력들이 모이고는 있으나 네. 저는 그런 계획은 거의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레자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상당히 위협적인 그런 발언을 쏟아냈지만 예. 이건 있지도 않을 걸 가정을 해서 이렇게 미국을 향한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저는 이게요 굉장히 공허한 메어리로 들려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 미국이 이 호르무즈 해협 페르시아만 일대를 장악을 해서 이란 항구를 통제하지만 이란은 아무런 물리적 행사를 못하고 있다. 이건 안 하는 것보다는 못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능력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저것은 마지막으로 이제 적어도 특히 내부적으로 이란 내부 국민들을 향해서 우리는 절대로 물러서거나 패하는 게 아니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뜻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는 끝까지 싸울 수 있는 뭐 전력도 있고 의지도 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호르무즈 통제권을 강하게 주장해온 이란이 처음으로 한 발 물러선 상황에서요.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면 유가도 내릴 거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I'm optimistic that during the summer we will see gas with a 3 in front of it sooner rather than later. And they all say that once the straits are open, they can start pumping again within 1 week. 호르무즈의 봉쇄가 이어지면서 미국의 원유 수출량이 사상 최고를 달성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조한범 위원이 말씀하셨던 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과연 석유였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기자회견에서 호르무즈 통행하는 국가들이 알아서 해결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 미국 석유를 사라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최진봉 교수님. 네. 결국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가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트럼프는 어쨌든 이제 경제적 이익이 가장 큰 목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전쟁이 발발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원해서 했다는 얘기도 있긴 합니다만 트럼프 입장에서 전쟁이 이루어졌고 그럼 전쟁을 통해서 본인이 뭔가 성과를 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전쟁이 끝나면서 승리했다 이런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본인이 성과를 내세울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많이 얻었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에서 사실 전쟁에 대해서 부정적 여론이 많고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전쟁으로 인해서 피해가 크다. 왜냐하면 전쟁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막대합니다. 지금. 예. 그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도 어떤 성과가 없이 전쟁이 끝나버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엄청난 정치적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미국산 원유를 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실제로 전주 대비해서 약 한 일평균 520만 배럴의 수출이 늘어났고요. 네. 실제 정제유 같은 휘발유나 연료유 같은 수출량도 약 한 70만 배럴 정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전보다 훨씬 많이 올랐고 경제적 이익을 많이 얻어온 거 맞죠? 네. 이런 부분들을 트럼프 입장에서는 성과를 내세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본인의 국내 정치적 입지가 좀 더 강화될 수 있는 노력을 하게 될 텐데 평가는 물론 미국 국민들이 하는 거니까 이거 하나만으로 평가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면서 치른 전쟁에서 미국이 과연 뭘 얻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손익계산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중요하게 생각돼서 이런 전략을 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